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부모가 조금만 더 나를 이해해줬다면, 상사가 날 밀어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배우자가 나를 존중했더라면 나는 달라졌을 텐데. 어떻습니까? 한 문장이라도 가슴 어딘가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문장들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달랐을 거야.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분노와 억울함이 함께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생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다시 떠오릅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멍하니 앉아 있을 때 또 떠오릅니다. 마치 그 생각이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 생각을 놓지 못할까요?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순간 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굴레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닿을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탓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고통의 원인을 찾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으면 뇌는 안도합니다. 아, 이유가 있었구나.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없애면 됩니다. 그 이유가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만 바뀌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논리가 완성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부 귀인 익스터널 애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실패나 고통의 원인을 외부 환경, 타인, 상황으로 돌리는 경향입니다. 이것은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뇌가 작동시키는 보호막입니다. 하지만 이 보호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옥이 됩니다. 그 이면에는 세 가지 심리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마이너스 집착.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반성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벌을 받았는지. 이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내 뇌에 가장 소중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나는 매일 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상영합니다. 마치 그 사람이 내 마음속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처럼. 집착은 에너지를 먹습니다. 그 에너지는 원래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할 것들입니다. 내 꿈을 위해, 내 사람을 위해, 내 오늘을 위해. 그런데 그것이 모두 저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 보상심리. 탓하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해야 해.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해야 해. 저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해. 이것은 보상심리입니다. 내가 입은 상처만큼 상대도 고통받아야 균형이 맞는다는 심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사과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이 대가를 치를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 기다립니다. 사과를 기다립니다. 인정을 기다립니다. 복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시간은 흘러갑니다.
당신의 20대가, 30대가, 40대가 기다림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세 번째 함정, 왜곡된 정의감. 탓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붙잡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건 잘못된 거야. 정의가 있어야 하잖아. 이 정의감은 고귀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감이 집착과 결합될 때 그것은 고귀함이 아니라 굴레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가 내 손으로 바로잡힐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잘못한 사람이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의 불완전한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불완전한 세상 앞에서 끊임없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소진됩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 분노가 상대에게 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노는 오직 자기 자신을 태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 황제였던 한 남자가 홀로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이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스토아 철학의 완성자이자 역사상 가장 현명한 통치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황제였지만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터를 전전했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었고 배신과 모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막을 힘이 없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 타인의 말, 세상의 사건들. 이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오직 내가 선택합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선택권을 포기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인생 서사에서 스스로를 조연으로 강등시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로서 수많은 불의를 목격했지만 그는 불의의 분노를 소비하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을 현대의 삶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내 공을 가로챘습니다. 나는 그 상사를 탓할 수 있습니다. 매일 그 상사를 욕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 더 좋은 기회를 찾는 것,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 전자를 선택한 사람은 1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사를 욕하고 있을 것입니다. 후자를 선택한 사람은 1년 후 다른 세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그 자리를 타인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두 번째 철학자는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이 한 문장은 처음 들으면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러나 사르트르가 말하는 자유는 낭만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거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롭다는 것은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거부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선택입니다. 저 사람을 탓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나쁜 리든베드 FAITH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책임을 부정하고 외부 환경이나 타인에게 자신의 상태를 귀속시키는 것. 이것이 나쁜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사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저 사람 때문이야.
사르트르는 이 모든 말들을 나쁜 믿음이라고 규정합니다. 물론 우리의 과거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은 우리를 제약합니다. 타인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가장 위대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 삶이 타인에 의해 결정된다면 나는 타인이 바뀌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이 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이 무거운 자유를 선물합니다. 그 선물을 받아드십시오. 세 번째로 동양 철학에서 노자의 지혜를 빌려오겠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기를 이기는 자는 강하다. 탓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남을 이기려는 시도입니다. 내가 맞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즉 탓하고 싶은 충동, 분노하고 싶은 충동, 집착하고 싶은 충동, 그것을 고요히 바라보고 내려놓는 것. 노자의 철학에는 무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강을 거슬러 오르려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강의 흐름에 몸을 맡기되 스스로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강을 거슬러 오르는 행위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리려 하고,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을 바꾸려 하고, 이미 흘러간 시간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함에 맞서 싸우는 동안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오늘은, 당신의 삶은 소진됩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흐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흐름 위에서 당신만의 항해를 시작하십시오. 이 세 철학자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탓하는 사람은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깁니다. 탓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가져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에서 당신은 누구에게 주도권을 맡길 것입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철학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장 잠들기 어려울 만큼 누군가가 밉고 억울하다면 철학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실제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해시태그 첫 번째 실천 이야기와 사실을 분리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탓할 때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 그 사람은 나를 망하게 하려 했어.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날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 이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내가 추가한 해석입니다. 내가 추가한 의미입니다. 내가 추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내가 분노하는 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이야기인가?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의 소용돌이를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은 단단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두 번째 실천 분노 에너지를 나를 위해 전환하라. 분노는 에너지입니다. 누군가를 탓할 때 솟구치는 그 에너지.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강렬한 힘입니다. 문제는 그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 에너지를 저 사람을 향해 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그 에너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공을 가르고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그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억울하면 운동하십시오. 화가 나면 기록하십시오. 분노가 솟구치면 그 분노를 연료 삼아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한 발 내디디십시오.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 중 많은 수가 불의와 모욕을 성취의 연료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탓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증명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그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해시태그 세 번째 실천 상대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라. 누군가를 탓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의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야. 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의 인간입니다. 그 사람도 두려움이 있고, 그 사람도 상처가 있고, 그 사람도 살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방식은 어쩌면 그 사람 역시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방식일 수 있습니다. 나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나쁜 부모가 되기 쉽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서 거리를 두는 것, 그 사람을 악의 화신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 이 이해는 용서가 아닙니다. 이 이해는 해방입니다. 상대를 악마로 만들수록 당신은 그 악마의 세계에 갇힙니다. 상대를 인간으로 볼 때 당신은 비로소 그 세계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네 번째 실천 관계에 건강한 경계를 세워라. 깨어있는 거리두기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냉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이 선까지는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을 넘으면 나는 물러납니다. 이 경계를 설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탓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내 삶 전체를 침범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경계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그러나 차갑지 않게 전달하십시오. 나는 그런 방식의 대화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그리고 자기 보호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기 전에 이미 자신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 다섯 번째 실천 현재로 돌아오는 훈련을 하라. 탓하는 행위는 언제나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 그때 그 행동, 그때 그 선택.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한 글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속을 살면서 현재의 삶을 허비합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내 손이 느끼는 감촉,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하루. 이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과거의 그 사람이 당신의 지금을 빼앗아 가도록 두지 마십시오. 현재로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탓함의 감옥에서 한 걸음씩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해시태그 여섯 번째 실천 당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는 이면에는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그 자책이 너무 아파서 우리는 그것을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 잘못이야. 이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를 돌보십시오. 당신이 실수했다면 그 실수에서 배우십시오. 당신이 넘어졌다면 자신을 일으키십시오. 가장 좋은 친구는 당신이 넘어졌을 때 옆에 앉아서 같이 울어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친구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그런 친구가 되십시오. 타인을 탓하는 에너지의 절반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 쓴다면 당신의 삶은 지금과 다른 방향을 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로 돌아옵니다.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신뢰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그 부당함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은 오직 당신이 결정합니다. 탓하는 사람은 피해자로 삽니다. 하지만 피해자로 사는 것은 역설적으로 가장 큰 자기 학대입니다.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 결심하십시오. 더 이상 타인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주지 않겠다고. 탓하는 대신 내 손으로 내 삶을 빚겠다고. 그 결심이 처음에는 작을 것입니다. 흔들릴 것입니다. 어느 날은 다시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밤이 올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바위를 돌아 흐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바위조차 부드럽게 깎아냅니다. 당신도 그렇게 흐를 수 있습니다. 탓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내려놓으면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돌아서면 됩니다. 그 고요한 자리에서 진짜 당신의 삶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탓하는 그 사람에게 쓰고 있는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쓴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답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고요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